안녕하십니까. 책 별 한 끗 할 줄을 저자 김순복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특별한 인생 레시피 끌림 속 울림의 행복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궁금하신가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게는 몇 킬로인가요? 혹시 요즘 코로나로 더 무겁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네, 제 마음의 무게는 별 한 끗을 박차고 활주로로 날아오른 무중력 상태랍니다. 행복해지는 만큼 몸도 마음도 솜털처럼 가벼워진답니다. 백종원의 음식이 인기가 있는 것은 백종원만의 특별한 음식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저만의 특별한 인생 레시피가 있답니다. 긍정 한 스푼, 최선을 다하는 열정 한 스푼, 부딪혀보는 도전 한 스푼, 또 행복의 열매 나눔 3스푼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첫 번째 인생 레시피입니다. 이 책 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련은 빛이 들어오는 문이고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2012년 봄 저에게 우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봄에 홀로 사시는 친정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몇 개월 못 사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모셔와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힘든 모든 치료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년째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신답니다. 두 번째 우기는 2012년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폐혈증이 찾아왔습니다. 폐혈증은 5일 동안 항생제를 찾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5일 동안 긴박한 그 생활은 너무나 힘든 고비였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그 폐혈증 후유증으로 중이염으로 고름이 줄줄 귀에서 흘러내리고요.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5일째 기적적으로 항생제를 찾았지만 허리가 망가져서 디스크가 망가져서 지팡이 없이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축을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났으니 언젠가는 꼭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골프도 다닐 만큼 아주 건강해졌답니다. 저는 우기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기는 저에게 아주 우기가 아니라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2016년 봄에 정말 꽃다운 나이 23살인 딸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찾아왔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 맞는 골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젠 주위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딸아이가 용기를 내줬습니다. 자신의 페북에 백혈병 한우를 도와달라는 요청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캡처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이 맞을까? 보이는 사람마다 그 사람 몸속에 흐른 피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적처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골수 이식 가능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렵게 골수 이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식 그 3주간은 의사도 간호사조차도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롯이 본인 혼자, 아이 혼자 견뎌내며 그 이식 기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네, 살고 있답니다. 지금 이모티콘 작가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저는 딸을 보면서 항상 늘 진주조개를 보는 듯 하답니다. 네, 한겨울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열정으로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두 번째 인생 레시피는 열정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생 중 저 혼자만 중학교에 입학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저는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해야 됐고요. 또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해질녘이면 아이들이 하교할 즈음이면 저는 동네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 날려 저녁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버텨냈습니다. 밤마다 학교가 가고 싶어서 교복 입고 365일 날마다 꿈을 꿨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꿈을 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고를 졸업하고 39세에 야간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복 씨는 꼭 공부에 한 맺힌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들어가며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덕에 대학 4년 내내 제 성적표는 항상 A뿔이었고 제 등록금 고지서는 늘 0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움직이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간 지금 이 순간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우리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자식들을 위해 김장을 해주려고 마늘을 빻으러 가시다가 동네 어귀에서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그 순간 나와의 마지막 아름다운 작별을 위해서 내 인생에 스치는 이런 파노라마를 보면서 김순복 정말 수고했다. 참 잘 살았어. 이렇게 토닥이면서 살 수 있도록 저는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도전합시다. 내 일을 즐기며 내 일을 꿈꾼다면 내 인생 365 땡큐. 언제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3장에 나와 있는 부딪혀보는 도전입니다. 써보실 꿈노트, 이건 단순한 노트가 아닙니다. 써서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꿈노트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보면서 심장에 박히는 것입니다. 써보실 꿈노트에 꿈을 적다 보면 그게 구조화돼서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여기저기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안에 꼭 이룰 꿈을 이렇게 적어서 지갑에 휴대하고 다닙니다. 또한 보이는 곳곳에 붙여둡니다. 꿈을 공개할수록 이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뤄가고 있답니다. 써보실 꿈노트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바라는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누군가를 위한 꿈이라면 더욱 좋겠죠. 네 번째는 4장에 해당하는 행복의 열매 나눔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긍정과 열정과 도전으로 똘똘 뭉쳐 얻어진 행복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오롯이 강연을 하면서 함께 봉사하며 살고 싶어서 가천대학교에서 이렇게 최고의 명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개강을 합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근처에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꿈의 터전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가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함께 장기 기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치열하게 한평생 살다가 갈 때는 허이허이 훨훨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긍정과 열정과 도전과 나눔으로 날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벼랑 끝에는 활주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인생길 동반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벼랑 끝 활주로에 담아두었으니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1%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희망 메시지를 벼랑 끝 활주로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